컴퓨터가 끝나는 바람에 좀 지연됐었는데, 자, 돈 세탁은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돈 세탁은 지금 정권 하에서는 거의 제가 단언컨대 80%는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 기사가 드디어 월간조선에 났죠. 심층 분석. 이건 나중에 한번 기사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습니다. 엠번방 조주빈이 사용한 모네로는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 마련 통로이다.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태양광 사업, 조국 사모펀드, 엠번방, 버닝썬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는데 JTBC에서 가짜 박사라고, 가짜 뉴스라고 저를 깠었죠? 그때 물론 변희재, 강수산, 가로세로 이들도 같이 깠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기사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모네로 해킹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어떻게 저의 방송과 미국의 유수한 정보기관의 내용은 똑같을까? 이거를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우파라는 유튜버 매체들은 저를 가짜 박사,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공격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김정은과 조주빈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 해커팀은 텔레그램에 개설한 가짜 계정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장한 신분으로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X 고위 경영진에 접근했다. 이후 경영진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해 드래곤X 계정 정보와 개인 비밀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을 운영했다. 어때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응? 이거 얘기할 때 가로세로 뭐 얘기했죠? 빤스. 연예인 빤스. 빤스. 그쵸? 이때 변희재 뭐 했죠? 김박사 가짜. 가짜 논문. 이거 얘기했죠? 강민구, 강수상, 이런 애들.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정보기관, 미 정보기관은 내가 한 분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모사드랑 놀았다는 얘기는 또 뭘까? 근거가? 가소롭죠,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절도, 비트코인 나오네. 북한은 모네로보다 적은 액수지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도 채굴, 절도 또는 생성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온라인에 공개한 비트코인 이라는 논문에서 태동했다. P2P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피어끼리 곧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P2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다. 2009년 1월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만드는 비트코인은 누구나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화폐다. 정부가 발권하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분산화된 돈인 셈이다. 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북한은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150개국에 걸쳐 컴퓨터 30만 대를 감염시켰고 악성 코드 설치 프로그램 파일이 뭐뭐뭐로 형성돼 설정돼 컴퓨터 사용자가 인텔 소프트웨어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피해가 더 컸다. 단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공격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유엔 자료 등에 따르면 배우는 북한이다. 중국과 북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암호화폐 채굴, 해킹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강의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추세로 나간다면 담당자 한 명 죽을 수 있다. 진짜 죽었죠. 제가 방송하고 일주일 뒤에 그 담당자 죽었죠. 그 설날 연휴에 과로사로. 그런 사건 진짜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비트코인 문제를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보궐선거 얘기할 때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문재인을 보궐 임기로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트코인이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 쓰러뜨리고
다시 뭐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하든 아니면 우파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든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할 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연예인 박스 사건을 전력적으로 투구해서 그때 방송을 해서 이거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거의 15건의 미투 사건이 이때 터져요. 미투 사건. 그것도 결국 성추행 빤스 사건이지. 좌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15명에 가까운, 그 중에 전 영화배우 출신 한 명은 또 자살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이거 제가 터뜨리던 당시에. 그리고 JTBC가 저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공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서 공격하고 이럴 때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그때가 이때예요. 그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12번 채널이 폭파된 거라고. 어? 누가 진짜가 누가 가짜일 것 같아요. 어? 여기 다 나오지. 예. 이런 거 모르세요? 아, 이 제 방 처음 보시는 분들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로세로를 우파를 안 보는 거예요. 얘네들 의도적으로 그 이슈를 계속 연예인 박스 사건 돌려가지고 진짜 핵심을 못 보게 합니다. 오늘 조국 펀드 한번 조국 사건 방송한 거 오늘 거 한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하나. 예.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으니까 이제 통과할게요. 뭐 이제 지금도 금전탈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JTNet 코리아라고 이제 인터넷 정보 관련된 신문인데 여기도 보면은 김형우 웁살라 시큐리티 대표가 얘기한 건데 2018년 8월 한 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개인용 암호화폐 월렛 지갑에서 이더리움 973개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1리더 가격은 30만 원 정도로 3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도둑맞았다. 이후 피해자가 공개한 도난 지갑을 분석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일부 암호화폐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지갑으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다? 해커들이, 그러니까 제가 일반 사람이라 쳐요.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래 지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은행 통장을 만들었어. 은행 통장을 만들었고 여기다 제 비트코인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는데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들어와서 제 통장을 해킹을 해서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제 통장을 이용해서 일종의 좀비 통장이죠. 이거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자금 거래. 제 통장을 이용해서. 그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다? 두 번째 사건. 2020년 3월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엠번방, 박사방 사건들의 주범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들이 범죄 자금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사용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국내 여러 거래소 이더리움을 보내고 현금화하는 데는 한 흔적으로 포착된다. 이 얘기는 뭐다? 엠번방, 스누프 필름 이런 거 보고할 때 막 가상 계좌 이게 그 자금 결제하고 하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제 은행 계좌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두 개예요. 하나의 사건은 뭐다? 해커들이 들어와서 내 가상화폐 계좌를 털어서 절도한 사건이 하나. 또 하나의 사건은 뭐다? 제 가상화폐 계좌를 절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직은 제 이 가상화폐 계좌에 들어와서 이 계좌를 이용해서 불법 자금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마약 거래, 스누프 필름 같은 포르노, 소아성애자 비디오 이런 거래를 이걸로 했다는 겁니다. 사건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인데 그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는 거는 이 서로 다를 것 같은 조직들이 어떤 일반인의 가상화폐 계좌를 공유해서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유해서 썼다는 게. 자, 여러분 가상화폐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얘기가 뭐야? 보안성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옛날 때 내가 뭐 해킹 가능성이 있다니 어떤 제 팬분 중에 한 명이 뭐 박사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고 막 장문의 글을 썼어. 다 필요 없어. 해킹 됐잖아. 그럼 끝이야. 그건 이론이고 해킹이 됐잖아. 결과가 있잖아. 사실. 그럼 끝난 거예요. 해킹 돼. 근데 자, 해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커 조직에서 해킹을 했다 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범죄 조직이 어떻게 이 지갑을 또 해킹했지? 이 해킹을 할 때 했던 암호화폐, 암호 번호가 됐던 뭐가 됐던 이쪽 조직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이거를. 이쪽 조직이 해킹해서 알았다 쳐. 그러면 N번방과 관련된 이런 마약 조직 세력들은 저거 어떻게 알았자는 거예요. 혹시 이 두 조직이 같은 조직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응? 이거 같은 조직 아니냐는 거지. 같은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자, 일단 코인원하고 업비트가 나왔죠. 코인원은 전 세계 66입니다. 66. 어? 대한민국 3위. 66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하필이면 또 영등포 국제금융로에 있어요. 또 이런 회사고, 또 업비트는 카카오톡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향차의 스멜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장면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얘네들이 중국인도 있을 테고, 중국을 경유해,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FBI가 얘기했죠. FBI가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FBI 레이 국장이 얘기했던 내용. 그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국장이 거의 20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업무 공조차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 문제로. 보이스피싱은 누가 한다? 중국이. 카카오톡 어디 거예요? 중국. 카카오톡이 만든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 통장 업비트. 근데 얘네들 범죄 조직이 업비트라든가 이런 것 앞에 뭐였더라? 코인원이라는 그러한 중개 거래소를 이용했다고 하잖아. 근데 카카오톡은 누가 또 움직이죠? 텐센트.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국영회사. 그쵸?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범죄 자금 세탁 전문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건 정리하면 저렇게 됩니다. 사건 1, 암호화폐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턴 거죠. 그래서 거래소를 해킹했는데 저희 보면 개인 지갑, 이 지갑이라는 걸 공유한 거예요. 북한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월간조선에서 나왔죠. 북한의 해커들이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 해킹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만들어 놓은 원래 즉 은행 계좌를 이용을 합니다. 그걸 해킹을 해서 북한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쪽의 해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개인 계좌를 해킹을 해서 쓸고 N번방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국 해커, 북한 해커, N번방 관련자들이 썼던 원래 즉 전자화폐 계좌 중에는 공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별도의 조직으로 보이는 범죄 조직들이 은행 계좌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뭐다? 쟤네들 뿌리가 하나일 수 있다예요. 네. 같은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킹에 사용된 원래 그 은행 계좌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보를 공유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 공유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시키면 될까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별도의 사건처럼 보이는 북한 해커 조직과 중국 해커 조직,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해커 조직들이 하나의 공동 암호화폐 계좌를 공유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박원순 시장 가능하죠. 박원순 시장은 저거 해줄 수 있죠. 바로 노숙자들을 이용한 대포통장, 대포폰 만들면 저거 어렵지 않죠. 왜? 박원순은 친북파이기도 하지만 친중파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저러한 온갖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거 이번 주
저번 주 토요일이나 우리 방송했던 거? 007. 지금 채널 터져서 안 보이는데 티르 채널 가면은 007 그 그림 있는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나옵니다. 저기서 통장 만들어서 공유시켜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 만들어서 공유시켜주면 돼. 중국하고 북한에다가. 그렇죠? 제가 박원순이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박원순은 온갖 범죄의 메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죽어야만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비건 상원의원 왔었죠? 비건 상원의원이 올 때 북한 대북제재 관련돼서도 와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전문가들. 이주에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 이런 거에 대한 조사관들도 같이 왔어요. 이 사람들 조사 들어갈 때 누구를 조사하게 되느냐? 결국 암호화폐 지갑, 거래소 조사하게 되는데 암호화폐 지갑 조사하게 되면은 그 지갑의 소유주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이상한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박원순 시장 아닌가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정권, 대권 대통령이 된 욕심도 있고 뭐 연예인 빤스,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흔적도 없는데? 응? 예. 거의 그랬죠. 그리고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가고 6일 뒤에 가지요.